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저의 본업은 뮤지션이고요. 지금은 리플레이 TV에서 쇼핑 중독 영태형 채널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습니다. 같이 출연도 하고 있죠. 이렇게 혼자 찍으려니까 좀 어색한데, 여기는 제가 평상시에 음악 작업을 하는 작업실이에요. 굉장히 기계가 많죠. 음악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이렇게 기계를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저는 좀 기계를 워낙 좋아해서 뭐 음악 장비들 외에도 기계 덕후 기질이 좀 있습니다. IT 리뷰어 혹은 뭐 테크 유튜버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냥 뭐 저도 제가 겪었던 경험담을 좀 나누고도 싶고, 망했어 이것 때문에. 영태형 채널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따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아마 좀 희한한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갤럭시북 12인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회사에서 멀티미디어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타블렛, 실제로는 와콤의 인투오스나 아니면 신티크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동을 할 때는 노트북과 신티크를 같이 갖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S펜을 저희가 써보고 일반적인 와콤 타블렛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낸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갤럭시북 12인치를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첫인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간단한 그래픽 작업이나 편집 작업, 포토샵 후보정 작업 같은 것들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만족을 했었는데 곧이어서 이제 단점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와이파이 버전을 샀거든요. 159만 9천 원 정가에 꽤 저렴하지 않은 노트북인데, 어느 정도 생산 활동 같은 걸 기대하고 구매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맥북이라던가, 저는 에이서스 게이밍 노트북 GTX 1070이 들어있는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걸 쓰는 이유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생산 작업가 그만큼의 이제 그다지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159만 9천 원이 뭐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 거지만 서피스에 비해서는 싸죠. 그래서 그 점이 장점으로 좀 부각이 됐었는데, 저희는 이제 생산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사용했던 거는 포토샵, 프리미어, 그리고 뱁션이라고 하는 동영상에 자막을 까는 프로그램 정도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 제품이 카비레이크 7세대 i5를 달고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다 같은 i5가 아닙니다. 얘는 7200U라는 모델을 쓰고 있는데, U자가 붙은 것들은 저전력 모델이에요. 이전 세대 i3 정도의 성능을 낸다고 하는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프리미어 렌더링 같은 걸 걸면 엄청난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은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장점으로 굉장히 어필을 했었던 USB-C 충전, 뭐 핸드폰처럼 충전이 된다. 실제로 여기 동봉된 원래 정품 아답터를 보면 이게 가변 전압을 출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대 12V에 2.1A를 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인 그 5V의 2A를 최대 내주는 그런 우리 일반 USB 충전기를 꽂았을 때 충전이 되긴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면서 그 충전을 따라잡질 못하더라고요. 충전을 꽂아놨음에도 사용하다 보면 잠자기 로 뻗어버린다던가.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는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포토샵, 프리미어 이런 작업들에는 좀 부적합하다. 전용 충전기나 아니면 고속 충전기류를 더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포트로 충전을 한다라는 장점을 살리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몇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 하나를 더 사게 됐는데 좀 불편했고요, 요거는. 그리고 펜 같은 경우는 펜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애플 펜슬이나 다른 종류의 펜들 많이 써봤는데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는 와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하기도 했고, 이 펜촉의 느낌이나 여러 가지로 일반적인 와콤 타블렛에서 쓰는 그 느낌이 거의 그대로, 펜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현재 12인치 모델은 8GB 램과 그리고 256GB SSD를 장착한 채로 나와요. 그래서 256GB가 일반적인 사용자들한테는 부족하지 않은 용량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쇼핑 중독 영태형을 예로 들자면 한 프로젝트 촬영하는데 저희가 카메라를 2대를 쓰고 있거든요. 파일을 합쳐 놓으면 프로젝트당 한 30기가 몇 개씩, 저희가 주당 그래도 몇 개 촬영을 하니까 이거를 몇 개씩 쌓다 보면 256기가로는 좀
부족했어요. TF 카드를 쓸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이 용량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256기가 TF 카드를 사가지고 꽂았는데 일반적인 프리미어 작업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가능할 정도? 속도, 읽기 쓰기 속도가 제 성능이 다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SDXC 그 클래스 10짜리를 썼는데 그 정도의 작업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외장 하드를 꽂아서 해결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2.5인치 외장 하드의 대부분은 따로 전원을 넣지 않는 무전원 하드잖아요. 얘 기본 USB-C 포트에 2.5인치 외장 하드를 꽂으면 전력 부족으로 외장 하드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 유전원 허브를 연결해 주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얘가 갖고 있는 USB-C 포트에서 충분한 전력을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2.5인치 하드를 작동을 못한다? 이거는 노트북으로서는 굉장히 큰 결격 사유가 아닌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유전원 허브가 없이 외장 하드를 연결하는 건 포기하셔야 하고요. 뭐 USB 스틱이나 아니면 뭐 SD 카드 같은 거를 작동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그 작동은 충분히 그리고 앞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USB-C 포트 그 젠더를 일반 USB-A 타입으로 바꿔주는 그 젠더를 항상 같이 갖고 다녀야 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거는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제 USB-C가 대세가 되겠죠. 현재까지는 전력 문제가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뭐 포트 뭐 사이즈 문제보다도 이게 혹시 아답터를 꽂은 상태에서는 되나? 했는데 아답터를 꽂은 상태에서도 이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아마 포트 전원 출력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노트북이라면 사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갤럭시 북이잖아요. 갤럭시 탭이 아니잖아요.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갤럭시 탭 S3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탭 S3를 안 사고 갤럭시 북을 거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노트북으로서 기능을 해주기를 바라고 사실은 구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뭐 아이패드 프로냐 갤럭시 북이냐를 고민해서 산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프로도 어차피 뭐 이런 문제들을 뭐 해소를 못 해주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멀쩡한 노트북으로서의 뭐 터치와 펜이 들어가긴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멀쩡한 노트북으로서의 기능을 해주기를 바라고 구매를 했던 건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좀 실망했습니다. 외장 하드를 결국은 실제로는 못 쓰는 상황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봤을 때 이게 과연 i5 탑재의 일반적인 윈도우 노트북이냐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부분에서 결국은 저희는 만족할 만큼의 이 가격만큼의 만족감을 못 느낀 것 같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였냐면 키보드 부분인데요. 착탈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혹시 아이패드 프로 키보드를 만져보신 분들은 그것과 거의 동일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패드 프로의 키보드와 갤럭시북의 키보드는 거의 느낌이 유사합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블렛의 액세서리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축에 속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키보드 타이핑을 할 때에 그런 만족감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커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단단함이라던가, 원래 일반적인 노트북이 이제 힌지가 잡아줘가지고 바닥에 내려놓고 타이핑을 할 때 거의 흔들림 없는 타이핑을 보장하는데 갤럭시북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흔들흔들하는 느낌이 있고, 뒤에 받침 부분 역시 아이패드류의 그 스마트 커버처럼 뒤를 삼각형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다라는 받침의 느낌은 못 받았어요. 계속해서 단점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거고요. 갤럭시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냐면 아이패드 프로 같은 기능을 누리고 싶은데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싶은 사람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생산성 도구로는 조금 아쉬운 정도의 성능이고, 그리고 159만 원을 내고 구매를 하기에는 전문적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포토샵도 레이어를 막 많이 쌓다 보면 성능이 또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써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취미 용도나 아니면 일상 용도로서는 아쉽지 않아요. 전혀. i3 혹시 CPU를 써보신 분들은 i3 정도구나 라고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i5, i7의 좀 고성능
그리고 여기 들어간 사실 7200U 그 i5는 쿼드코어도 아니에요. 듀얼코어 CPU라고 해요. 그 한간에는 인텔이 사기를 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전력 CPU 분류를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생긴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같이 뭔가 생산 작업을 위한 효율 뭐 이런 걸 따져서 구매를 한다 하면은 조금 아쉽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제 서피스 i7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고, 일단은 갤럭시북은 업무에는 쓰지 못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갤럭시북이 사실 뭐 노리는 일반적인 대상도 업무용 목적보다는 사무용이라던가 뭐 이런 취미 정도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까 뭐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제 왜 더 비교가 됐냐면 요가북을 갖고 있었어요. 레노버의 요가북을 갖고 있었는데 가격이 3분의 1 정도죠. 기본적으로 펜을 지원하고 터치스크린은 당연히 지원하고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접혔다 뒤로 접혔다 하는 뭐 나름의 장점도 있고 휴대도 괜찮았고, 그 기기는 제가 애당초 업무용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능도 나쁘고 무엇보다 그 헤일로 키보드라고 해가지고 가상 키보드를 쓰는데 이거는 거의 고속 타이핑은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키보드라서 터치스크린에 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일단 포기를 하고 싸고 터치스크린 되고 펜 되고 하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만족을 했는데 3배의 가격을 주고 i5래 라고 기대를 하고 구매했던 거에 비해서는 갤럭시북은 조금 실망했다. 좀 시중에 많이 풀려가지고 중고나라 같은 데 가면은 가격이 100만원 초반대로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괜찮은 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같이 전문적인 작업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갤럭시북 12인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게임, 음악, 영화, 영상 뭐 이런 쪽인데 여러분 요청 주시면 그쪽 관련한 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게임 회사에 오래 몸담기도 했었고 실제로 게임 음악, 게임 사운드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가요 같은 경우도 제가 노라조의 프로듀서였었거든요. 그래서 슈퍼맨, 고등어, 카레 뭐 이런 대표곡들은 다 제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요 쪽 작업 얘기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게임 음악, 게임 사운드 작업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스코넥이라는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모탈 블리츠 VR이라고, 이거 플레이스테이션에도 있고 뭐 스팀에도 있고 뭐 온데 다 있던데, 그 시리즈는 제가 다 작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VR 작업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워낙 VR이 붐이어가지고. 제가 게임 업계 종사를 하다 보니까 좀 오덕 같은 기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뭐 아이템들,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영태형 채널에서는 좀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니까 제 채널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반적인 IT 리뷰어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구독과 좋아요만 많이 해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